뇌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 들어보셨나요? 이름부터 특이하죠? 오늘은 모야모야병의 초기 증상부터 원인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모야모야병이란 무엇인가? 부모가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희귀질환 관련 책을 읽고 있는 장면. 모야모야병은 뇌 속 주요 혈관인 내경동맥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결국 막히는 희귀 뇌혈관 질환이에요. 이 병명은 일본에서 처음 명명됐는데요. 혈관조 영술에서 보이는 모습이 마치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다 하여 모야모야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병은 뇌혈류 부족으로 허혈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출혈성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당 약 10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서양인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랍니다. 현재 국내 모야모야병 환자는 약 6,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매년 새롭게 진단받는 환자도 늘고 있어요. 모야모야병의 원인과 위험 요인. 현대 연구실에서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과학자의 모습. 모야모야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RNFE113이라는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동아시아인에게 이 유전자 변이가 많이 발견된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별에 따른 발병 차이인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8배 더 많이 발병해요. 또한 전체 환자의 1015% 정도는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모계를 통한 유전 경향이 두드러져요. 위험 요인 특징. 성별 여성이 남성보다 1.8배 높음. 연령 10세 전후와 4050대에서 발병률 높음. 가족력 환자의 1015%에서 발견. 유전적 요인 RNFE113 유전자 변이와 관련. 모야모야병은 특이하게도 10세 전후와 4050대라는 두 연령대에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중 발병 패턴을 보여요. 이러한 특징은 진단과 예방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답니다. 연령별 초기 증상의 특징. 병원 대기실에서 두통과 마비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나요. 아이들의 경우 일과성 허혈발작이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에요.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과호흡할 때 손발이나 얼굴 한쪽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청소년기에는 증상이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지만 간혹 뇌출혈이 첫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심한 두통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성인의 경우에는 간헐적인 두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약 절반 정도는 뇌출혈로 첫 증상이 나타나요. 특히 3세 이하 영아에서는 질병 진행이 매우 빠르고 양측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해요. 아이가 운동 후에 갑자기 한쪽 팔을 못 움직인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어요. 모야모야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 꼭 병원을 찾아보세요. 조기 발견을 위한 체크 포인트. 모야모야병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먼저 호흡이 가빠질 때과 호흡 일시적으로 손발이나 얼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는 모야모야병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한 운동 후에 갑자기 신경학적 증상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이 나타나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이들의 경우 특히 학교 가기 전에 두통을 자주 호소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증상도 모야모야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야 해요. 아이가 울 때마다 손발이 저리다고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모야모야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진단과 검사 방법. 모야모야병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조영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 검사를 통해 내경동맥의 협착이나 폐색,
그리고 특징적인 측부 순환 모야모야 혈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침습적인 검사인 뇌혈관, 조영술 전에 먼저 MRI와 MRA자 기공명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검사들은 비침습적이면서도 모야모야병의 특징적인 소견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검사 종류 특징 장단점. 뇌혈관 조영술 가장 정확한 진단 가능 침습적 검사로 부담 있음. MRI, MRA 비침습적 혈관 상태 확인 가능 미세 혈관 관찰에 한계 있음. 경두계 도플러 내혈류 속도 측정 보조적 검사로 활용. 특히 아이들의 경우 뇌전증 발작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어 감별 진단이 중요해요. 반복적인 마비 증상이나 두통이 있다면 뇌전증, 약물에 반응이 없더라도 모야모야병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치료와 관리 방법. 모야모야병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어요. 수술적 치료로는 직접 혈관 재건술과 간접 혈관 재건술이 있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허혈성 증상을 개선하고 뇌출혈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약물 치료는 주로 증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항혈소 판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 등을 사용하지만, 이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완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수술 후에는 재활 치료가 중요한데, 특히 운동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을 도모해야 해요. 모야모야병 환자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에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MRI나 MRA 검사를 통해 병의 진행 상태와 치료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모야모야병 미리 알고 대처하세요. 모야모야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이상 증상을 놓치지 않고 빨리 진단받는 것이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나 반복되는 두통이 있다면 모야모야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으로 모야모야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